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첫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2분 동안 셀프 변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 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 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를 방문하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규칙에 반발하면서 경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손바닥만한 인공지능 칩을 들고 살펴봅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당내 경선 첫 행보로 AI 반도체 업체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첫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미래 산업에 지분을 갖도록 한다는 한국형 엔비디아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분야 핵심 자산인 그래픽카드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 정책 계승을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란 소굴인 용산을 하루도 써선 안 된다며 서울과 세종 공동집무실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경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을 뒤쫓는 비명계 3인의 4파전 구도는 경선 시작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권리당원 비중을 절반까지 반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김두관 전 지사가 특정 후보, 즉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는 당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국민경선 전통이 깨졌다면서도 경선은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전국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권역 경선을 끝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공략하면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 대선이라며 야당과 당내 경쟁 주자를 동시에 겨눴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3세판 마지막 도전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규제 완화 등을 내걸고 사형수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면 반드시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는 6개월 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안동을 찾아 하면 된다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보수층 표심에 호소했고, 부산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울경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일부 후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를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대선 직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거라는 친한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의 화합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8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거쳐 22일에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업체를 돕는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혼란이 벌어진 스마트폰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자신은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또다시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엘살바도르의 정상회담. 여기서도 관심은 관세 문제에 쏠렸습니다. Yesterday you mentioned short-lived product exemptions. Which specific products are you considering?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제품을 묻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자동차 업체였습니다. I'm looking at something to help some of the car companies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조만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부속품에 대해 모종의 유예 조치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를 놓고 벌어진 혼란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국의 상호 관세 제외 공고 이틀 후 트럼프가 면제가 아니라 품목 관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빚어진 혼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애플 최고 경영자와 대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There'll be maybe things coming up.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and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관세 대전 확전 와중에 베트남을 찾아간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비난 아닌 비난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I don't blame China. I don't blame Vietnam. They're meeting like trying to figure out how do we scre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중국의 반격 조치 가운데 하나인 첨단 기술 원자재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백악관은 우려와 함께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유연함을 얘기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혼선과 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